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이유 모를 불편함이 남았던 적 있으신가요? 별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편하지 않은 그 느낌 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68세 신명란 님도 요즘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친구들의 표정도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섬세해집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작은 말투 하나, 감정의 표현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도 또 멀어지게도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에 대해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혜다감은 여러분의 하루에 작게라도 힘이 되는 이야기, 삶을 지켜주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앞세워 말을 하는 솔직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란 님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서서히 불편해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명란 님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으면 표정이 굳고 대화 도중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며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바로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란님에게 이것은 솔직함이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진심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감정이 그대로 실린 말투는 상대에게 편안함보다 조심스러움을 먼저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감정 표현의 강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명란님도 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작은 오해가 생기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사정이 있어 조금 늦었을 때 명란님은 무심코 다음엔 좀 맞춰와줘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친구는 잠시 멈칫했고 편안하던 분위기는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친구는 약속을 먼저 잡지 않았습니다. 명란님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한 박자 멈춤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고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이 작은 멈춤만으로도 표정과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고 상대에게 전달되는 느낌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 대신 말을 한번 덜어낸 부드러운 문장을 사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왜 늦었어? 라고 묻는 대신 괜찮아. 다음엔 시간 잘 맞춰보자. 이처럼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는 부담 없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앞세워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이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순간보다 전체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로 남으면 관계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내 감정을 계속 누르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은 그대로 두되 상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듬어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명란님도 이런 방식을 천천히 연습해 나가면서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친구가 더 많이 웃어주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운 솔직함은 겉으로 보기엔 진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관계의 공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친구와 오래 편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솔직함보다 부드럽게 건네는 솔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듯 말하는 습관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비교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말 속에 무심코 스며든 작은 비교는 관계의 거리를 서서히 넓히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란님 역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명란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무릎이 좀 아파 라고 말하면 나는 작년부터 계속 아팠어. 너는 아직 괜찮은 편이야. 라고 비교하듯 얘기하곤 했습니다. 명란님은 위로의 뜻으로 말한 것이었지만 친구는 그 말 속에서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명란님이 그래도 우리 손주가 더 예쁘고 더 똑똑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란님에게는 아무 의도 없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친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축소되거나 비교되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빠르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관계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비교하는 말투가 반복되면 상대는 나와 얘기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감정을 조금씩 쌓아가게 됩니다. 명란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인지 친구들의 연락이 줄어들고 약속도 예전만큼 잡히지 않는 걸 느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그 내용에 내 경험을 얹어 비교하거나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가로채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느낌만큼 서운한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자리에서 내 경험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야 공감이 전달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경험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 문제로 걱정된다고 말할 때 나는 더 힘들었어.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이런 말보다 그랬구나. 많이 불편했겠다. 그 마음 이해돼. 이런 표현 한마디가 비교보다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시도할 때 내가 너무 수동적으로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경쟁하듯 내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명란님도 이 부분을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예전처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집중해 대답하자 친구의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대화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섞이지 않던 이야기들도 편안하게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하듯 말하는 습관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세우거나 평가하듯 말하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서운함을 바로 드러내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감정이 흔들리곤 하죠. 문제는 그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로 겉으로 드러내버릴 때 생깁니다. 신명란 님도 이 부분에서 관계가 불편해진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란 님은 친구에게 작은 섭섭함이 생기면 그걸 바로 행동이나 말투에 담아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짧아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친구가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다고 느껴 식당에서 식사 도중 대화를 툭 끊고 조용히 음식을 먹기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명란님은 내가 이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런 불편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는 감정에 더 크게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표정, 행동, 분위기 속에 스며 있는 서운함은 상대에게 훨씬 큰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감정적 변화가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서운함이 바로 표출되면 상대는 관계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란님도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작은 서운함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명란님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대화를 할 때 신중해졌고 만남의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옅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만으로 행동하면 관계 전체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하루만 재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운했던 마음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면 그 감정이 말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잠깐 느꼈던 감정인지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서운함을 표현해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을 바로 앞세우는 대신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날 내가 바빴던 것 같더라.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
처럼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인정해주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 않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럼 내 감정을 계속 숨기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되 그 시기와 표현 방식을 조금만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운함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생기고 가장 빨리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즉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란님도 이 방식을 사용해 보며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표정이나 말투로 바로 드러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에 필요한 이야기만 조심스럽게 꺼내니 친구들은 명란님의 변화에서 따뜻한 배려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명란님의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작은 서운함을 바로 드러내는 습관은 친구 관계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정을 조금만 천천히 다루고 표현 방식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친구와 오래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면 감정은 그대로 두되 그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를 만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운 솔직함, 무심코 비교하게 되는 말투, 그리고 작은 서운함을 바로 드러내는 습관까지 어떤 것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 솔직함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관계는 때로는 의도보다 표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나의 진심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 말이 상대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면 선의가 오해로 바뀌고 사소한 감정의 파동이 관계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삶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감정 변화도 깊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는 어떤 거창한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시도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작은 말투, 작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을 할 때 한 박자만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는 비교 없이 들어주고 서운함은 하루쯤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것. 이 3가지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는 대신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말이 앞설 때도 있고 누구나 서운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면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해지는 관계. 그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친구가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가
떠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평안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